내 생각과 카더라 그리고 추측이 난무하는 리뷰 조용훈의 네카추리. 안녕하세요, 조용훈입니다. 네카추리도 벌써 세 번째가 되었어요. 두 번째 리뷰 영상 후에 몇몇 분들께서 영상 잘 봤다고 다음 편 언제 나오냐고 소소한 재촉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 채널은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적은 숫자이긴 했지만 주변에서 피드백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니까 제 나름에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 채널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 대학에서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장비들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테스트도 해보고 리뷰도 찍을 예정이었는데요. 불행인 건지 다행인 건지 지난 방학 때는 저를 여기저기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름 분주한 시간을 보낸 터에 영상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모쪼록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조용훈의 네카추리! 세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요, 짠! 10년차 애플 유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스마트폰 3종 비교 리뷰입니다. 애플 아이폰 7, LG G7 ThinQ,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이 세 가지 핸드폰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왜 굳이 새 핸드폰이냐? 사실 요즘 좋은 스펙과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예쁜 디자인을 앞세워서 앞다투어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빨리빨리. 당연히 그때마다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기능이 좋아진 만큼이나 가격도 무척 비싸졌죠. 뭐 비싼 가격만 문제라면 요즘 또 적당한 기능을 탑재한 가성비 있는 스마트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플래그십 핸드폰들에 비해서는 기능이 많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약정 할인 제도가 있으니까 분납으로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래저래 비용이 좀 부담되고 그리고 뭔가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적당한 가격으로 중고폰을 구입해서 약정 할인만 걸어서 사용하시거나 선불폰 요금제를 통해서 알뜰하게 스마트폰을 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살펴봐도 요즘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좋은 풍경이 나오면 사진도 찍고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영상도 담고 수업할 때 촬영이나 녹음으로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자랑 겸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고 나면 더치페이 할 때 송금도 해주고 메일이나 파일 전송 같은 간단한 업무도 보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집에 없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통화와 메시지 이외에도 전화기의 본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생활 속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와 용량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저녁 즈음이면 배터리가 없어서 정작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특히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다 보면 중요한 전화도 못 받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기들을 잘 처분하지 못하고 잘 모아두는 습관이 있는데요. 잘 모아두는 거 맞나? 아무튼 여태까지 쓰던 스마트폰들을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이폰 3GS, 아이폰 5, 원래는 아이폰 4도 있었는데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 잘 쓰고 있을 거예요. 나쁜 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아이폰 6S? 오랫동안 아이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폰들을 쭉 모으게 됐는데요. 물론 얘네들을 다 가지고 다닐 일은 없겠지만 하나 정도 공기계로 더 갖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로 같이 쓰니까 주머니는 좀 불룩해지지만 나름 장점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도 이렇게 서브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카추리! 요즘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발맞춰서 업그레이드된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 간격도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새 핸드폰이 나왔다는 소식을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더 높아진 스펙을 앞세워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고객들의 니즈가 많아지는 만큼 기술 발전도 빠르게 진행되고 출시 간격도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성능의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 가격도 빨리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3사의 기종 중에 2019년 상반기 중고 가격 기준으로 2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스마트폰 3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개의 핸드폰의 균형이 잘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로 구하다 보니까 갤럭시 S8과 G7 같은 경우에는 64기가를 구했고요. 아이폰 7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으로라도 형평성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메카츄리 10년차 애플 유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128기가 스마트폰 3종 리뷰. 당신에게 20만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조용훈의 메카츄리 지금부터 비교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새 핸드폰의 출시 년도도 각각 다릅니다. 새 핸드폰 중에는 아이폰 7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2016년 9월 7일에 출시되었고요. 그 다음이 갤럭시 S8 플러스입니다. 2017년 3월 29일에 출시되었고요. 제일 나중에 나온 LG G7이 2018년 5월 18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해당 출시 년도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도 있었을 테니까 과연 핸드폰의 출시 년도와 각자의 기능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바쁜 핑계로 새 핸드폰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저는 사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아예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뭐 사진, 영상 촬영이나 그리고 음악 듣기, 그리고 또 음악이나 음성 녹음, 유튜브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스마트폰을 각자 운용해 봤는데요. 뭐 스펙이 딸려서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밝은 배경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의 메카츄리 사용 편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 편의성 하면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게 전자결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애플페이, 그리고 삼성페이, LG페이. 애플페이는 현재 아쉽게도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곧 NFC 소스를 외부 앱 개발자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 버스카드 용도로는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풀리는 걸 기대해 보기로 하고 일단 패스. 삼성페이와 LG페이 둘 다 결제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삼성페이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LG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맹이 되지 않은 곳들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럼 둘 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저도 오랫동안 아이폰만 쓰다가 SKT 요금제가 마음에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을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삼성페이 막상 써보니까 세상 편하고 좋네요. 하하.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 메카츄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iOS에는 있는데 안드로이드에는 없고 역으로 안드로이드에는 있는데 iOS에는 없는 앱들이 많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앱이라도 두 군데 출시가 됐지만 서로 기능이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카츄리 다음은 PC와의 연동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진 영상이나 사진, 그 외의 파일들을 PC에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윈도우 PC를 안 쓴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제가 PC로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음악 작업이라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때문에 맥을 근 10년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정 워드 프로세서 파일 열람이나 인터넷 뱅킹, 아니면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끔 윈도우 PC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고 MS 오피스나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맥용이 아주 잘 구동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서 PC방에서 게임을 할 때 외에는 윈도우 PC를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폰을 윈도우 PC에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냥 USB 선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을 꼽기만 해도 마치 외장하드처럼 인식이 돼서 편리하게 파일을 탐색해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집어넣는 것도 아주 편리하죠. 안녕. 아이폰의 경우에도 PC에 연결만 하면 아이폰 자체가 외부 카메라로 인식이 돼서 사진과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옮길 수 있었어요. 저는 애플 제품을 꽤나 오랫동안 사용했는데요.
한 15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애플 제품을 윈도우 PC에서 사용할 때도 주로 아이튠즈를 사용해서 파일 교환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아이튠즈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요즘이야 PC들의 사양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 됐으니까 그냥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이튠즈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거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튠즈에 대한 애증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안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p3 파일을 옮길 때 ID3 태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아이튠즈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윈도우 PC를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외장 카메라로 인식이 돼서 사진과 영상 파일을 편리하게 꺼낼 수 있는 걸 보니까 나름 굉장히 좋고 편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 PC를 쓰시는 분들보다 윈도우즈 PC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뭔가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애플 PC와의 연동성을 설명하면서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폰의 파일을 맥에서 열람하려고 하면 아이튠즈와 사진 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옮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어플들을 사용을 해서 파이널 컷이나 여타 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만약에 두 앱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파일들을 관리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복사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애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너무 많지만 파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항상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진과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사진 앱을 사용해서 포토 라이브러리를 옮기고 그리고 또 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경로로 다시 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용량 관리가 잘 안 되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게다가 또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보냈을 때는 파일에 복사된 시점으로 생성일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앱 안에 있는 기능 중에 보내기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꼭 무수정 원본으로 보내기에 체크를 하셔야 생성일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날짜와 동일하게 복사가 됩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조금 번거로운 느낌이 있죠.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아이폰도 역시 편리하게 사진과 영상 파일을 옮길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자체에서 안드로이드 파일 전송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설치를 하고 동일하게 맥 PC에다 USB로 꽂으면 파일을 탐색기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2014년 맥북과 아이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똑같은 모하비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300메가가 넘는 파일들은 중간에 전송이 되다가 꺼져버리는 에러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파일 전송 앱 외에도 각 LG와 삼성에서 제공하는 싱크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고용량 파일을 옮길 때는 가끔 에러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제가 테스트를 해서 성공한 결과는요. LG G7 ThinQ 같은 경우에는 하이시에라 때 사용하던 9버전 안드로이드 파일 전송 앱에서 가능했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싱크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파일 전송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삼성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9버전의 안드로이드 파일 전송 앱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단에 제가 공유를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칼출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핸드폰 모두 3000mAh 내외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뒀던 적이 있었는데요. 갤럭시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났어도 배터리 용량이 꽤 보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LG G7 같은 경우에는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구한 폰들이 중고폰이니까 G7은 전에 사용자가 조금 많이 사용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말고도 몇몇의 G7 사용자분들이 이 배터리 보존율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핸드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한다면 어차피 곁에 두고 충전을 자주자주 하면서 사용하실 테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서브폰을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G7 ThinQ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잘 충전을 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마련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카메라 기능 그리고 음질에 대한 부분 총 3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3가지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리뷰해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 칼출이! 세 가지 핸드폰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촬영도 해보고 운용도 해보니까 무리 없이 많은 기능들이 잘 작동되더라고요. 앞으로 공개할 카메라 기능편 그리고 음질편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카더라 그리고 추측이 난무하는 리뷰 조용훈의 내 칼출이! 당신에게 20만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